여러분 안녕하세요. 남한산성에는 왜 백숙이 유명한 건가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남한산성을 직접 올라가 1636년 인조 14년 조선의 왕 인조가 청나라와 47일간 항쟁을 했던 모습을 직접 지켜보고 이곳에는 왜 백숙집이 많고 또 백숙이 유명한지를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단대동 지하철 8호선 산성역 2번 출구 앞에는 9번과 9-1번의 마을버스가 남한산성 정상까지 올라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꼬불꼬불 산을 올라 20여 분 가면은 남한산성의 정중앙인 행궁 앞에 바로 내립니다. 바로 앞 전면에 보이는 곳이 인조 임금이 지냈던 행궁인데요. 남한산성은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등재된 곳입니다. 김훈의 그 장편 소설입니다. 남한산성인데요. 이게 지금 100쇄가 팔렸다고 합니다. 60만 부가. 어마어마한 소설이죠. 그만큼 남한산성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많다는 얘기인데, 여기 뒤에 부록에 보면 남한성의 옛날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여기가 남문이고, 여기가 이제 그 서장대고, 여기가 이제 북문이고, 이게 동문이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남 쪽에서 올라오면 이 남문으로 들어갑니다.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버스가 여기서 내리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지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행궁이 보이는데, 행궁 자리는 이게 정확히 몰라서 지금 이 지도를 참고해서 지금 개 보수를 대대적으로 지금 마쳤는데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이 행궁이 우리가 그 유네스코가 늦어진 이유가 여기 지금 너무 사료가 적다,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늦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19-1번을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그 먹자 골목이 있거든요. 이게 백숙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그 연주봉이라고 여기 개구멍, 작은 구멍을 통해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시야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몽고군이 올라오는 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서문이 작은 문 중에 서문이 있는데, 여기가 인조가 47일간을 항쟁을 하다가 이 송파가 보이는 곳, 송파 쪽으로 간 서문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들렸다가 이제 수어장대, 서장대라고 써 있는데 수어장대를 들렸다가 이렇게 이제 남문으로 내려오는 코스였습니다. 주소지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성이며 500m 고지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요지이라 고려 때부터 적군을 물리치는 수도방위 역할을 독특히 했던 경기도의 도립공원입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의 16대 왕 인조가 청나라에 47일간 대항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9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공원화가 된 후 현재는 도립권으로 지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이곳에서 47일간 항전하였으나 결국 성문을 열고 청에게 항복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2018년 6월 KBS 역사저널 그날의 방송 내용을 인용하여 당시의 남한산성의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일명 얘기해서 쪽문, 즉 개구멍입니다. 전쟁 때 인조가 47일간 여기서 항쟁을 할 때 이쪽에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대 숯을 난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송했던 구멍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서쪽에 위치하는 서안문으로 6번째 안문입니다. 안문은 적의 관측이 어려운 곳에 설치한 성문으로 일종의 비밀 통로이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 적에게 쉽게 식별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문은 성벽의 흐름 방향과 달리 입구가 북서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관측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북동쪽에 성벽을 돌출하여 안문으로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한산성에는 이러한 안문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남한산성에서 백숙이 유명한가 라는 의문을 품고 좀 더 자세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47일간의 항쟁 하반기에 식량 사정은 어땠는지 국영방송 역사저널 그날의 만화 영상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용해 봅니다.
어느덧 서쪽에 위치하는 연주 봉옹성에 도착했습니다. 옹성은 일반적으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한 겹의 성벽을 더 둘러싸운 이중의 성벽을 말합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옹벽은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삼면에서 입체적으로 공격하고 요충지에 대한 거점 확보를 위해서 성벽에 덧대어 설치한 시설물로 다른 성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남한산성에는 모두 5개의 옹성이 있습니다. 자, 이 문에서 나옴과 동시에 저쪽에 망루가 보이는데요. 저쪽에 이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망루인데요.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끝에까지, 저 끝에까지. 남한산성에서 유명한 백숙이란 원래 고기나 생선 등을 물에 넣고 끓인 요리를 총칭합니다. 현대 와서는 주로 닭고기를 푹 삶아 내놓는 음식을 말하는데 닭백숙을 일컫습니다. 간혹 닭 이외에 다른 조류 또는 오리 같은 것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색깔이 들어간 양념을 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닭을 삶아서 내놓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 이곳에서는 닭백숙이 유명할까? 계속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느덧 저희는 인조가 항복을 하려고 말에서 내려서 통과했다던 작은 서문을 지나서 5개의 장대 중 유일하게 남은 우리나라 보물 수어장대에 도착하였습니다. 수어장대는 남한산성의 서문과 남문 사이의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주유소 겸 적을 감시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남한산성에서 방위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어사가 조선시대 군사 제도의 제도 중 하나인 수어청을 관할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구경하는 사이에 벌써 우리는 남문에 내려오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한산성의 닭백숙의 유래가 마지막 남은 한 마리의 닭을 인조에게 올렸다가 눈치를 챈 인조가 상을 물려 산성이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일화를 현지인에게 벌써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인조와 닭백숙에 관련된 일화를 다시 한번 KBS 역사 기획 그날에서 엿보려고. 김훈의 장편 소설 남한산성 379페이지에 보면 조선왕조실록 중에 인조실록 부분을 짧게 정리한 게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나 싶어가지고 옛날에 읽었던 이 소설을 다시 꺼내서 비교적 객관성 있는 이 실록이라니까 내용을 잘 봤는데요. 남한산성에서 1636년 12월 14일날 인조가 들어가서 47일 만에 1637년 2월 2일날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날 임금이 새벽에 산성을 출발하여 강화도로 향하다가 성으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음식과 관련된 그 내용을 좀 찾으려고 좀 봤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옛날부터 특히 조선시대 때는 음식을 등한시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습니다. 12월 7일날 보면 임금이 남한산성에 있다. 이기남이 소 2마리, 돼지 3마리, 술 10병을 오랑캐 진영에 가지고 가서 전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영화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때 좀 청나라의 심기를 좀 피게 하려고 인조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음식을 보냈는데 이건 필요 없다라고 거절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때까지만 해도 음식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제 인조 15년 정축 1월 1일날 이거 신정이죠. 1월 1일날 인조가 고생하는 군사들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이 삶은 고기와 찐 콩을 성첩의 장졸에게 내리도록 명하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음식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게 뭐 지금 47일간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음식과 관련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보면 임금이 그 서문으로 나가서 그 송파에 있는 그 삼전도에 가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삼전고구례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였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기록은. 저는 그 임금이 그 백숙을 뭐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지 알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찾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17년 10월에 개봉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인용하겠습니다. 고객 수가 384만 명으로 히트한 영화인데요. 청의 치욕스러운 공격에 끝까지 맞서 싸워야 했다는 척화파 예조 판사죠. 김상원인데 예조 판서라 하면은 조선시대 6판서 중에서 하나로 정이품 벼슬입니다. 지금의 외교, 교육, 문화, 왕실의 의전을 하는 교육부 장관 부총리급인데 김윤식 배우가 역을 맡았죠. 이 사람이 남한상에서 먹었던 상을 보여주는데 휜죽의 간장 종지 하나입니다. 이것만 봐도 어느 만큼 남한상에서 식량에 허덕였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인조의 역을 맡은 박해일 배우 인조인데요. 식량에 대해서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나 음식이 남았는가라고 물으면서 본인의 그 음식도 굉장히 보잘것없이 간단 명료하게 음식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그 먹었던 음식이 닭 백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숙을 눈물을 먹으면서 다 먹지 못하고 밖에 있는 신하들을 위해서 남겨서 온 천하가 눈물바다가 됐다고 해서 이 말이 이제 바깥으로 전해져서 이제 남한산성이 닭 백숙으로 유명하게 됐다. 이게 이제 정설로 남아 있습니다. 네, 산성까지 올라가서 사료를 보고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백숙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좀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